물을 뿅. 예. 비 온다. 목화씨가 이게 또 날씨가 개일려다가 또 비가 오네. 이제 저희 그 토요일 날들 제일 많이 오시는데 일주일에 오전에도 지금 세 팀 왔다 가셨는데 저희가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 엄마가 칠순이에요. 우리 엄마가 칠순이래 가지고 여러분 일단 축하를 좀 해주시고 이거 비 오는 소리가 이게 심상치 않네.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엊그저께 한갑인데 10살 차이 나요. 10살 실제로 10살 차이 나요. 근데 그니까 거의 우리 엄마예요. 거의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진짜 우리 엄마는 돌아가셨고 아무튼 그래서 저희 형수님 이렇게 오늘 그 이제 식사 자리에 가서 가족들 다 비오니까 저희가 한 여기서 3시 정도에는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시 위에 오시면 저희 농장 오늘은 이제 빕니다. 그래서 이 정도 비는 괜찮겠죠? 별로 안 괜찮은데? 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게 비가 보슬비 정도는 괜찮은데 이 정도 괜찮은데 더우면 곤란해. 아무튼 많이 쏟아지면 문 닫고 해야죠. 그리고 오늘은 호접란하고 카틀레아 물주기에 관해서 자꾸 여쭈시는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떡국이 먹어야 돼? 내가 먹었는데. 이거를 그 아침에 또 이제 우리 구독자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떡을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또 이렇게 사오셨대요. 그래서 저는 우리 마님이 떡을 좋아하지. 제가 하나 먹었잖아요. 오셨으니까 앞에서 하나 먹었는데 하나는 우리 마님이 또 빼먹었는데 저는 떡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떡 사오지 마시고 지렁이 3,000원짜리 지렁이 5,000원짜리 떡밥 어분 뭐 이런 걸 사오세요. 제가 좋아하는 건 그런 거고 저는 떡을 별로 근데 왜 먹어? 사오셨으니까 일단 먹어야지. 떡은 제가 별로 무슨 안 좋아해요. 사기를 치고 있어? 여기 약밥도 있네 이거? 그거 내가 좋아하는 떡인데 자기가 먹고. 이거? 그래. 이게 종류가 다른가? 똑같은 떡이야. 조금 다르네 이게. 이거는 아니야. 호박이 아니 그거는 썰을 때 그게 된 거고. 그런 거야? 똑같은 떡이지. 그럼 다시 자세다가 아무튼 잘 먹네. 난 이가 없어가지고 얘가 부드럽네. 약밥이. 내가 약밥을 자주 해주는데 내가 해주면 안 먹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맛있어? 그만 먹고 빨리 찍어. 하나 줘? 아니 됐어. 아이고 됐다고 해놓고 또 먹을 거잖아. 좀 이따 먹지. 좀 먹는 게 금강산도 식후경? 한번 가보자 우리 그죠? 그런 못 꿈을 가봤어. 가지고. 못 가봤어요. 그것도 못 가보고. 참. 우리 장모님 보내드리려고 이렇게 한참 이렇게 이게 수소문 하는 중에 딱 멈췄어요 여행이. 어쨌든 인생의 찬스를 잡아야 돼. 자, 호접란에 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게 하나 생겼는데 얘는 이제 2대에서 가지가 나오고 뿌리 상태도 좋고 아무튼 좋은데 얘는 밑에서 삐져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얘가 힘들었어? 2대 나오고 이기는 송이를 얼마 안 달았고 얘는 어떤 이유에서든가 여기가 이제 병이 걸렸든지 그래가지고 얘가 너무 더워도 그렇게 돼. 역할을 못해서 여기가 거의 위에는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세력이 있고 얘는 양분을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꽃대가 2대 나왔네. 아니 그 옆에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여기도 잘라주면 잘라주면 그냥 있는 것보다는 이 가지가 이렇게 송이를 이런 속으로 송이를 피워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은 이제 이렇게 했는데 온도가 너무 높으면 야간 온도가 좀 한 20도 밑으로 떨어지면 좋은데 온도가 야간에도 25도 이상이고 너무 높으면 얘가 어떻게 된다? 지금은 꽃 생식생장을 해야지 되는데 생식생장을
여건이 안 되면 얘가 입으로 건너지. 촉으로 변한다. 저기 한금 모접이 입으로. 있네. 딱 보여주면 되겠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고화가 생기는 거죠. 고화. 그래서 비 오는데 빨리 먹어. 음. 빨리 끝내. 문 닫아야지. 걱정이구만.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꽃집에서 물을 주는데 저면 간수할 때 여기까지만 담궈라. 그 다음에 물 줄 때 여기서 주지 말아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게 정답이긴 한데 100점은 아니에요. 오늘같이 비 오고 이런 날은 물을 안 줘야 되죠. 그죠? 그리고 해가 좋고 환기가 잘 되면 꽃잎에 물을 주는 거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대신에 빨리 주냐 말라야지. 안 주냐가 문제가 아니라 빨리 말라줘야지 돼요. 빨리 말라. 각시도 자꾸 지방방송을 자꾸 트네. 주먹박자 안 틀게. 어? 조용히 있을게. 이제 각시 얘기대로 빨리 말라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주냐 여기만 주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위에 줘도 괜찮은데 조건이 빨리만 말라주면 된다. 그러니까 이 밑에도 이게 이끼니까 수태로 심어졌으니까 물을 한번 푹 주게 되면 안 마르잖아요. 최소한 열흘간은 안 마른다고요. 심지어는 보름 환기가 안 되는 곳은 보름 동안도 안 마를 거라고. 그래서 오늘 물 줬음에도 불구하고 2, 3일 만에 다 말랐다. 줘도 돼요. 식물은 나는 결국에 물로 자라는 거예요. 물로. 그래서 엊그저께도 말씀드렸는데 꽃가게에서 그렇더라. 꽃가게에서 물어본다. 세월낭부가 뭐라고 그랬는데 남한테 물어본다. 그러실 필요 없어요. 에? 호접란에 가난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넘버원 최고의 전문가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카틀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줘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카틀레아는 이제 가끔 신화가 이렇게 나올 때 거기에 물이 고였을 때 썩는 가능성이 카틀레아는 약간 있고 호접란은 그러지 않아요. 뭐 여기 위에서 이렇게 물 주면 여기에 물이 고여 있으면 여기 썩는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접란을 어떻게 그릴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꽃가게, 그러니까 꽃집이라고 그럽시다. 꽃집에서 꽃을 판매하시는 아가씨는 얼굴이 이쁠지 모르지만 꽃에 관해서 전문가는 거의 없다. 거의라는 단어는 뭐예요? 1% 정도, 100에 1명 정도는 있을 수가 있어요. 50년을 팔아도 이 호접란이 캠 식물인지 비료를 좋아하는 식물인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분들은 유통을 하는 거지 기르고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호접란에 관련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재배를 하면서 실제로 호접란을 재배하면서 유튜브라든가 하는 사람은 저 말고는 없어요. 물론 조그맣게 해가지고 하는 분은 있지만은, 그리고 호접란에 몇십 년 기르는 농가가 호접란 전문가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안 맞아요. 이거는 재배 전문가예요. 재배 전문가. 기르는 거예요. 빨리 기르고 꽃 많이 달게 해서 빨리 피우는 게 농가의 입장이고,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의 전문가라 하면 결국에는 가정에서 키운다고 여러분들 하는데 그 키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농가에서 길러진 거를 안 망가지고 잘 관리하는 거가 유지 관리. 이 기술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의 재배 기술 플러스 가정에서의 어떻게 관리하는 게 맞느냐, 이 두 가지가 통합적으로 알았을 때 이게 전문가지. 그잖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하는 전문가라 하면 이거를 해야 되잖아요. 농장에서 물건을 정말 잘 기르는 분들한테 가서 제가 왜 잘 기르느냐, 어떻게 하면 잘 기르느냐 하면은 본인이 어떻게 한다라는 거를 얘기는 해주시는 분 계셔도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면 잘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농가가 없어요. 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 기르는 분들이 왜 잘 기르고 어떻게 하면 잘 된다는 거에 관련해서 설명이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이거를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전문가라는 거는 재배 전문가이지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 가정 환경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전문가라 하면 그죠?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근데 우리가 하는 전문가라고 하면 그러면 유창호 혼자냐? 그러지 않아요. 바로 네.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노하우가 쌓이고 여러분들의 환경에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하면은 수십 년 동안 또는 수년 동안 경험해가지고 터득한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이게 전문가의 영역이에요. 예? 그죠? 꽃을 좋아라 하는 거는 마니아예요. 많이 기르고 하는 거는 마니아인데 마니아는 많지만 전문가는 많지 않잖아요. 그죠? 전문가라고 하면 남한테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내가 상황에 맞끔 관리하고 상황에 맞끔 처방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살짝 한숨이 나오는 경우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데도 믿을 수 없다? 누구한테 다른 사람한테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을 때 좀 난감해요. 이분이 제 유튜브를 오랫동안 봤는지 조금 봤는지 그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를 설명하고 할 때 자신 있게 하잖아요. 막힘없이 하잖아요. 이유는 뭐예요? 알고 있는 사실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이라는 거는 이거는 재배 기술이고 알고 있는 거는 뭐예요? 경험치거든요. 근데 이 경험치도 늘 바뀌고 새로운 게 나오거든요. 저 영상 하나 찍을 때마다 물어봐요. 오늘 아침인가 어제도 물어봤어요. 그 우리 칠성구 호텔한테 영상이 제가 목소리 크게 해가지고 영상이 놀랬어. 네, 놀랬나 봅니다. 아무튼 이분이 카네이션을 분갈이를 할 때 뿌리를 다 자르고 분갈이를 해야지 된다 이렇게 영상을 올렸는데 따라해가지고 그래 이거 거의 100%는 아니지만 이거는 결국은 죽으라는 얘기죠. 죽으라는 얘기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한 거는 다육이를 분갈이 할 때 체크를 했던 것 같아요. 다육이 남도 똑같아. 그렇게 해도 돼요. 남도. 이렇게 다육이다 이렇게 하면은 다육이를 가져올까? 아무튼 다육이를 분갈이 할 때 기존에 있는 뿌리를 다 자르고 분갈이해도 다육이는 보름이면 새 뿌리가 내려요.
다육이는. 이유가 뭐예요? 다육이는 건조에 강하고 뿌리가 없어도 캠식물을 해가지고 잎이라든가 이렇게 잎 뒷면으로서 기공으로도 이렇게 그 물을 흡수를 해요. 물을 수분 요구량이 작으니까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카네이션은 C3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C3 식물이라는 거는 물을 좋아하는 C3는 아니고 C4 쪽은 되겠네. 그냥 물을 좋아하는 식물인데 뿌리를 잘라버리면 꽃은 피어 있는데 뿌리로 그 흡수하는 양이 부족하니까 꽃은 100% 시든다고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모르고 여기까지만 다육이로 생각하고 그것도 카네이션도 똑같이 하면 될 것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틀렸는데, 제가 이걸 틀렸다고 영상을 올리니까 제 구독자 수가 200명 정도 줄었어요. 갑자기 줄었어요. 이유를 모르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분을 공격했다 이거야. 뭘 공격을 해요.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그러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수경재배에 관련해서 2, 3년 전부터 한 4, 5년 전부터 엄청나게 붐이 있었어요. 뭐 수경재배라고 막 100만 막 하고. 그래서 수경재배는 하면 안 된다. 캠식물이니까 안 되고 물을 좋아하지 않는데 그거를 담으면 썩는다. 그러니까 100% 썩는 건 아니지만 물을 계속해서 갈아주지 않으면 썩는다. 고여있는 물은 썩는다. 근데 고여있는 물이 무조건 썩는 게 아니라 저수지처럼 스스로 플랑크톤이 해가지고 거기서 자라고 이렇게 물을 순환하는 능력이 저절로 있지 않는 물은 고여있으면 썩는다고요. 그래서 수경이니 반수경이니 이 말들이 이제는 없어졌잖아요. 왜? 아무도 그거 안 된다고 얘기 안 할 때 저는 자신있게 얘기를 했잖아요. 왜?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그거를 조금만 응용하면 캠식물은 물을 안 좋아하니까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건을 사고 안 사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분한테 사시고 가까운 가게에서 사시는 걸 저는 무척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저한테 사시면 더욱 고마운 일이지만, 그러나 제 영상을 보고 좀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데서 구매를 하셔도 오케이요. 저는 이거가 제가 유튜브 하는 목적이에요. 저변 확대. 많은 분들, 접하지 못한 분들한테 접할 수 있게 하는 거가 정말로 제가 바라는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소비자, 생산자, 저 모두가 윈윈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자, 우엄마 칠순 축하해 주세요. 이 얘기가 우리 큰형수님이 자랑스러워서 그래. 저는 자랑스러운 가족들, 그죠? 우리 5 식구는 자랑스럽지 않아요. 늘 붙어 있으니까 자랑스럽다, 안스럽다. 우리 딸내미하고도 싸우다 말다, 행복하다, 안 하다. 이게 가족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큰형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시집을 오셔가지고, 거짓말이라 제가 도시락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2개씩 쌌거든요. 2개씩 싸가지고 밤 11시, 12시까지 오니까. 그때는 공부도 못하면서 공부하는 척 성실하게 살아야지 되는 그때 이제 시대니까. 그래서 도시락만 한 2, 3천 개는 쌌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리 형수님이 저를 돌보다시피 했죠. 물론 이제 청년기기 하지만 우리 어머님은 일이 많으셔가지고 항상 새벽에 일 나가셔가지고 저는 야생 와일드 호스, 그죠? 야생마처럼 저절로, 그죠? 그냥 저절로 자랐어요. 저절로, 약간은 저절로. 그래서 자유방임 속에서, 노터치 속에서 이렇게 이제 홀로서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 생각이 좀 이렇게 막히지 않는 쪽이 제 그 한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그 왜 자랑스럽냐면은 이 종갓집으로 오셨어요. 시집을 종갓집으로 오셔가지고 7남매가 있는데 애경사 차리고 제사가 우리 어머님이 힘드셔가지고 13번 있는 거를 6번으로 줄였거든요. 통합해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지냈는데 이거를 다시 13번으로 늘리고 우리 어머님 눈높이보다 훨씬 더 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그러니까 그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는 너무 훌륭한 며느리인데, 제 입장에서는 우리 어머님이 한 11년간을 저희 농장에서 저 도와주시다가 호접란을 도와주시다가 쓰러지셔가지고 뇌경색으로 쓰러지셔가지고 11년간을 병원에서 한 3년 계시다가 요양원에서 한 8년 7년 그렇게 계셨는데, 마지막에는 우리 그 형수님이 그러니까 어머님을 돌보기 위해서 본인이 그 요양 보호사 이 자격증을 따셨어요. 따셔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계신 요양원에 직원으로 취직을 했어요. 이건 진짜 스토리가 쉽지 않은 스토리예요. 진짜 열려문이라도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교부상을 드려야 될 뿐인데, 그래서 일주일에 3일을 출근하거든요. 요양보호사들이 매일 출근하지 않고 또 가정생활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제가 이제 너무 이제 감격하고 고마웠던 게, 이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많은 요양보호사분들이 계시잖아요. 요양보호사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똑같은 직원의 시어머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최소한 함부로 이렇게 대하시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안도감이 너무 컸어요. 저희가 이제 파주에 거기에 이제 요양원을 계시고 가면은 어머님이 어쩔 때는 이렇게 팔에 이렇게 묶어 나오셔요. 근데 가면 왜 그러시냐고 여쭈면 너무 이렇게 이쪽이 가려우셔가지고 피부가 이제 오래돼가지고 그 신경이 이제 없어지니까 가려우시니까 필요 이상으로 긁어서 여기가 상처가 나니까 이렇게 묶어 놓으셨다. 근데 이거를 뭐 구박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자유를 제한한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나쁜 의미로 생각하면 나쁜 의미일 수 있지만 사실은 치료의 의미로 봤을 때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끔 하는 방식이었겠죠. 그래서 정말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은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하루 종일 옆에 있는 누군가가 또 언제쯤 실려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좋은 환경, 좋아져서 태어나는 분들은 목격하지 못하고, 그러지 않은 생을 마감하는 분들만 옆에서 목격하는 요양원에 있는 거는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진짜로 최대한 마음을 행복하게 가져서 그 시간을 짧게 할 수 있다면 최고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은 우리 형수님한테 그 바치는 영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찍어드리고 싶은데 약간 맛배기로만 했어요. 쑥스럽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그러시는데 요즘 그 엊그저께 테레비입니다. 99 88 234.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다가 이렇게 하나 남겨보세요. 제일 먼저 남기신 분한테는 제가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99세까지 88 하게 살고 2, 3일 동안 아프고 사망 하면은 이게 최고 베스트래. 베스트 그잖아요. 예? 이제는 저희가 장수 오래 산다라는 개념이 우리가 활발하면 여기서 80세까지 오래 살고
20년간을 여기서부터는 사람에 따라 90세도 될 수 있지만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병치레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치레를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약들이 좋아져 가지고 병이 걸려도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살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의사 선생님들의 기술이 좋아 가지고 요양원에서도 요양원의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환자들은 요양원에 계신 환자들은 수의곤이에요, 수의곤. 근데 이분들은 또 의사 선생님들이 돌아가시게 놔두질 않는다고. 그래서 또 이 기간이 그랬어요. 이 기간이 길어져야 되는데 이 기간이 길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잔병 치료를 안 하는 거는 심리적인 요인이 강하니까 이 소소한 꼭 난이 아니라 강아지도 좋고 아무튼 소소한 소일거리, 행복한 소일거리를 곁에 두면서 하시자. 그래서 세월 낚는 농부가 이렇게 살짝 신찬해 보여도 난에 가난하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를 그냥 의미 없게 생각해. 왜 그래야 할 이유도 없고 차원이 달라요. 저처럼 경력과 연구직과 지도직과 현장과 판매직과 그다음에 수많은 가정을 방문하고 그 수많은 농가들한테 지금도 대화하고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 세월 낚는 농부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보배입니다. 자, 보배를 알아주시고 오늘은 맛없는 떡을 먹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떡 드세요. 떡. 우리나라가 생산 안 하는 쌀로 만든 떡을 드시고 밀가루 말고. 자, 뿅 하세요. 뿅.